안녕하십니까. 엑스텐 정기방송 시간입니다. 어제는 눈이 잠깐 내렸는데요. 그리고 오늘 아침에는 빙판길이 굉장히 심합니다. 여러분들 외출하실 때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시황도 굉장히 미끄러운 어지러운 시장이었는데 잘 이겨냈고요. 시황 알아보겠고, 오늘 그거에 이어서 엔비디아가 요즘에 주가가 별로 안 좋습니다. 그래서 그걸 한번 진짜로 다시 한번 해부해보는 시간 갖겠고요. 엑스텐 안전마진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악재를 누르고 플러스권으로 마감했다 했는데요. 다우도 올랐고 S&P도 올랐고 나스닥도 올랐습니다. 크게는 안 올랐는데 사실은 시작할 때 마이너스로 시작했죠. 그래서 큰 양봉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6,977, 7,000까지는 23포인트 남았습니다. 즉 오늘 오른 거에 2배 정도 오르면은 7,000에 도달한다 하는 기대감을 갖게 하는 장세고요. 그다음에 NDX 장중 시그널인데요. 제가 가지고 있는 시스템입니다. 이게 보면 이제 장중 시스템인데 이게 2분봉 그래프로 그리는 거예요. 이게 하루 종일 나스닥 100에, 그러니까 QQQ죠. 그거를 기준하는 지수의 움직임입니다. 보면 시작해서 마이너스에서 시작해가지고 쭉 올랐죠. 그래서 이 시스템에서는 계속해서 매도를 얘기했습니다. 이게 굉장히 큰 반등을 주네 하면 또 눌렸고요. 또 여기서 매도를 줬고 눌렸고, 매도 시그널 나왔고 눌렸고, 매도 시그널 나와서 이거는 당했고, 매도 시그널 눌렸고, 매도해서 또 당했고, 그다음에 마지막 매도 시그널 나온 데서는 결과적으로는 시장이 0.25% 정도 1시간 동안 밀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시장을 보면서 기술적으로 분석을 해서 이제 시그널을 주는 건데요. 사실 이거 굉장히 잘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향후 이제 생방송 이제 현지 시간에 맞춰서 생방송을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럴 때는 이런 지표들 몇 개 띄워놓고 장중에 이런 시그널을 보이면은요, 사실은 장기 투자를 하시는 분들도 매매는 하셔야 되잖아요. 그럴 때 많은 도움이 됩니다. 특히 대한민국 증시에 붙여보잖아요. 진짜 잘 맞습니다. 이게 녹화 아까 하기 전까지 좀 이제 캡처해 온 건데요. 저는 이게 맨날 보고 있습니다. 도움을 많이 받고 있는데요. 보세요. 아침에 저희 갭상승으로 시작했죠. 그래서 매수 시그널 나왔고요. 그리고는 바로 이제 빠지면서 매도 시그널 나오게 되고, 그다음에 계속 많이 빠졌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매수 나오고 또 매수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반등을 줬어요. 이 꼭지에서 또 매도, 또 쌍봉, 또 꼭지에서 매도. 그래서 쌍봉을 두 개 다 잡고는 쭉 내려왔죠.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매수 됐고, 그다음에 바닥에서 매수, 또 올라가면서 매수. 그래서 저는 이게 오늘은 좀 물렸구나. 아까는 장이 좀 한국장이 많이 밀렸거든요. 그렇게 생각했는데 웬걸 12시가 딱 넘어오면서 쭉 뽑아졌고요. 그래서 다시 내려오지 했는데 결국은 그 매수를 계속 지키면서 오다가 지금 방금 전에 크게 좀 상승을 하는 그런 시황이었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요. 2시 정도, 이제 1시 반 40분까지인가가 이제 제가 이걸 찍었을 거예요. 자, 이렇게 잘 맞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것도 장중에 제가 이거를 그냥 중계방송 해드릴 수도 있고요. 근데 이거 굉장히 도움 많이 받고 있고요. 승률도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약간은 어떻게 쓰실 줄 아는 그런 거는 분석을 좀 하실 줄 알아야만 되는데, 그래도 웬만큼 보면은요, 이게 맞습니다. 자, 이런 말씀 드렸고, 그래서 이런 지표들도 트레이딩 하는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하는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어제 시황은 좀 간략하게 봐야 될 의미가 있는 게 좀 의미하는 바가 있습니다. 어제 미국 시장은 정말 한편의 드라마 같았죠. 장초반에는 가슴 철렁한 순간이었습니다. 결국 다우와 S&P 500은 다시 한번 사상 최고치를 뚫었지만 장초반 두 가지 악재가 겹쳤습니다. 일단 법무부가 파월 의장을 조사한다는 소식이 있었고요. 물론 연준 건물 보수 문제라는 명분은 있었지만 시장은 이를 중앙은행 독립성에 대한 압박으로 받아들이면서 아주 민감하게 반응을 했습니다. 여기에 또 트럼프 대통령이 그 신용카드 이자율을 10%로 제한하겠다 하는 폭탄 발언까지 하면서 금융규제 공포가 또 시장을 들이눌렀죠. 그래서 불안 심리가 커지다 보니 안전자산인 금과 은으로 또 돈이 몰려서 금값은 온스당 4,600달러 또 최고치를 경신을 했습니다. 자, 하지만 당이 장중반부터 빅테크 중심으로 저점 매수가 강하게 들어오면서 낙폭을 모두 만회를 했고요. 결국 플러스로 끝났습니다. 그리고 특히 알파벳은 사상 최초로 시가총액 4조를 넘어서게 됐죠. 그래서 대장주 역할을 톡톡히 했다 할 수 있고, 그렇지만 반면에 금융주들은 고전을 해서 많이 빠진 것들은 한 6에서 8% 정도 빠졌었습니다. 좀 안타깝게 됐고요. 그렇지만 정치적 불확실성이 변동성을 키우는 구간이었지만 제가 보기에는 결국 시장은 돈이 들어와서 시장을 올렸다. 기술력과 생산성이라는 그 큰 이슈를 가지고 계속 시장은 산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는 의미하는 바가 컸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반도체 지수 또 본다고 말씀드렸죠. 반도체도 지수하고 마찬가지로 개파라고 시작했다가 플러스 0.37로 끝났습니다. 무려 7일 동안 8.5%의 상승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큰 상승이었고요.
그래서 제가 연초에 말씀드린 400포인트까지는 이제 10포인트 남았습니다. 이제 고지가 바로 저기입니다. 그래서 내일 하루만 해도 도달할 수 있는 거리에 놓여 있다 해서 역시 반도체가 시장을 이끌고 있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느껴봅니다. 그리고 또 재밌는 거는요, 요게 SMH의 공매도 저번에도 한번 보여드렸었는데요, 최근에 이제 바짝 공매도가 올라왔었습니다. 그러다가 한 3일 동안에 주가 올라오면서 계속 이제 공매도가 커버가 들어온 거죠. 그래서 줄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공매도도 SMH에는 만세를 불렀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조금 더 지수는 갈 거다. 그리고 사실은 그 Fear and Greed 인덱스가 9월 달에 이 그리드를 떠났었거든요. 그래서 다시 돌아왔습니다. 여기 입성을 하기 때문에 56도로 올라갔고요. 어제 아침에는 이 빅스 지수가 굉장히 큰 갭으로 출발을 해서 이게 거의 17%대까지 올라갔었습니다. 자, 이제 반등하면서 다시 이제 끝으로 쭉 밀렸죠. 그래서 15%대로 다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시장도 보면은 처음에는 뉴스를 보고 아 뜨거라, 이제 또 트럼프 시작이구나 그러면서 막 매도로 시작을 했고, 그렇지만 시장이 다시 정신을 차려보니 아 이거 별거 아니네 해가지고 다시 끌고 올라왔던, 그래서 결국은 시장은 지금 상승의 갈망을 너무 많이 하고 있는 시장이다, 두려움은 없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점 매수는 확실하게 아직도 유효하다 하는 걸 볼 수 있겠고요. 제가 어제 언더독 해가지고 5개 종목 말씀드렸잖아요. IonQ, SMR, 크라우드스트라이크, 그 다음에 아스트랄랩스, 그 다음에 알리바바까지 5개를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어제 알리바바가요 10%가 올랐어요. 아, 이게 꼭 요즘에는 추천하면은 좀 많이 오르는 것 같습니다. 제가 꼭 그걸 예언하고 오르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는데, 이제 선전하고 있는 언더독 5선입니다. 보면 연초부터 보면요, SMR이 현재 20%로 가장 많이 올라와 있고요, 아이온Q가 8% 올라와 있고, 알리바바가 지금 6%대 올라와 있고요, 그 다음에 크라우드 스트라이크가 한 2%대 2.98% 올라와 있고, 아스트랄랩이 좀 빠졌다가 한 12%까지 빠졌었습니다. 그러다가 이틀 동안 많이 올라와서 지금 마이너스 3.89%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4개 종목이 3% 이상 플러스가 나오고 있고, 하나만 마이너스 3.89% 보이고 있다. 그래서 저는 아스트랄랩스는 계속 지금 빠질 때마다 사서 물량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요거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10개 먼저 또 말씀드렸었잖아요. 10종목이 참 5개는 잘하고 5개는 못하고 있습니다. 코어이브가 드디어 21%대로 들어섰습니다. 어제 89불 93전에 끝나가지고 이제 90불 다 왔습니다. 사운드하운드 12% 올라와 있고, 아마존이 7%, 그 다음에 구글이 4.6%, 그 다음에 TSMC가 3.5%, 버티볼딩스는 마이너스 0.9%, 브로드컴이 마이너스 1%, 테슬라가 마이너스 2.79%, 그 다음에 메타가 마이너스 2%, 엔비디아가 2.67%. 엔비디아가 가장 저조합니다. 반도체 지수는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엔비디아는 거꾸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참 답답합니다. 그래서 엔비디아를 한번 오늘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들은 전부 선방에서 잘 하고 있습니다. 자, 엔비디아 요게 주봉입니다. 그리고 원위크로 보는 거고요. 밑에 있는 게 제가 자주 보는 TTM 스퀴즈 지표인데요. 보시면 TTM 스퀴즈 지표가 이렇게 빨간색을 보일 때는 좀 쉬는 구간으로 접어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빨간색으로 있을 때는 쉬다가 파란 거로 바뀌면서 쭉 상승을 하고요. 또 빨간불이 켜지기 시작하면은 대부분은 좀 상승을 하락 내지는 횡보를 하다가 또 파란불이 켜지기 시작하면은 상승을 하게 되는 이런 경우들이 많이 왕왕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요번에도 보면 고점을 치고 난 다음에는 빨간불이 켜지기 시작합니다. 즉 힘을 모으는 구간으로 접어든다는 얘기죠. 그래서 아직도 여기 있고 이 하얀색이 좀 많이 내려와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볼 때 엔비디아는 조금 더 횡보를 하거나 좀 상승 하락을 반복을 하면서 결국은 이 200일 이동평균선하고 만나는 요 구간까지는 좀 지리지리한 움직임을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밑에 있는 이 TTM 스퀴즈 지표는 계속해서 점이 찍히다가 이게 좀 더 커질 테고요. 한 이 정도 됐을 때 좀 올라오기 시작하면서 결국은 반등을 시작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해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제 내부를 봐야 되는 거죠. 요번에 젠슨 황이 연설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연설을 토대로 다시 한번 엔비디아를 바르게 한번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럴 때 이렇게 그 펀더멘탈을 보는 게 중요하죠. 지금 이 순간에도 AI를 향한 거대한 경주는 계속해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모든 기업이 다음 단계, 다음 개척지를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 상황이죠. 지난 6일에서 9일까지 라스베가스에서는 CES 2026이라는 게 열렸습니다.
그래서 뭐 현대차도 나가가지고 지금 로봇 보이면서 뭐 세계에서 열광을 받았고, 그래서 지금 현재 현대차가, 저는 계속 말씀드렸지만은 이게 로봇 컴퍼니입니다 하고 말씀을 드려왔는데, 결국은 현대차가 진짜로 이제 로봇 회사로 발전하는구나. 그리고 요번에 비교를 해보니까 테슬라보다도 훨씬 현대차 로봇가 좋구나 하는 게 판명이 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현대차 많이 올라와 있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자, 동나라 이제 2차 전지도 같이 올라와 있고, 그래서 이런 급변하는 시대에 놓여 있습니다. 여기서 엔비디아의 CEO 젠슨 황이 연설을 했습니다. 오늘 저는 그 연설에서 발표한 젠슨 황의 얘기를 추려서 엔비디아가 어떻게 이 불가능해 보이는 속도에 대응하고 있는지, 그리고 왜 엔비디아가 단순한 칩 회사가 아닌 AI 공장 건설 회사, 즉 이런 걸로 인지가 되어 있는지 하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을 보십시오. 원형의 성곽이 보이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엔비디아를 단순히 성능 좋은 칩을 만드는 회사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큰 오산입니다. 위대한 기술 기업의 본질은 단순히 발작이는 신제품 하나를 내놓는 데 있지 않습니다. 진짜 승부는 누구도 복제할 수 없는 통합 시스템, 즉 거대한 경제적 해자를 구축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엔비디아의 해자는 단지 GPU 하나 아닙니다. GPU, CPU, 네트워킹 그리고 소프트웨어까지 이 네 가지 기둥을 하나로 묶어 데이터 센터 전체를 설계하고 최적화하는 압도적인 능력이 바로 엔비디아의 진짜 힘입니다. 현재 상황을 냉정하게 보십시오. AI 계산에 필요한 수요는 매년 10배씩 기하급수적으로 폭증하고 있습니다. 모델의 복잡성이 상상을 초월하면서 시장은 거의 무한한 성능을 요구하고 있는 셈이죠. 이것은 컴퓨팅 역사상 전례가 없는 기회이자 또한 도전입니다. 하지만 큰 벽이 하나 있습니다. 반도체 성장을 이끌어온 무어의 법칙이라는 거 있죠. 여러분 잘 아시죠? 한 매년 1.6배씩 반도체는 성장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10배로 폭증하는 AI 수요를 단지 이 1.6배씩 성장하는 기술로 감당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기존의 방식으로는 물리적으로 절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엔비디아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칩 하나가 아니라 시스템 전체를 매년 혁신하기로 했다는 것이죠. 엔비디아는 이를 극한의 동시설계, 즉 Extreme Core Design입니다. GPU, CPU, 네트워킹, 소프트웨어, 심지어 셰시 디자인까지 모든 레이어를 동시에 재설계하는 것이죠. 이것이야말로 경제사가 절대 복제할 수 없는 엔비디아만의 경제적 해자인 것입니다. 즉 칩의 속도만 가지고는 지금 AI가 원하는 속도를 맞출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다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은 왜 수영 선수들이 보면 그 0.01초를 빠르게 하기 위해서 머리 빡빡 깎고요. 또 수영복도 거의 그냥 입지도 않는 것처럼 그 신체에 가장 그 저항을 적게 주는 그런 수영복으로 만들고 해가지고 그 기록을 단축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수영 잘하는 거 플러스 도움받을 수 있는 건 다 도움을 받는 겁니다. 그게 바로 지금 엔비디아가 하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자, 이 극한의 동시 설계를 통해서 놀라운 결과를 이룩하고 있습니다. 바로 루빈 GPU입니다. 기존 블랙웰 GPU 대비해서 트랜지스터는 1.6배가 늘었습니다. 하지만 추론 능력은요 5배나 끌어올렸습니다. 자,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드웨어의 한계성, 1년에 1.6배 늘릴 수 있다. 그러면 성능도 1.6배가 올라가야 되는데 지금 5배가 커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즉 단순한 물리적 한계를 아키텍처하고 소프트웨어의 혁신이 합쳐져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숫자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눈에만 빨라서는 부족합니다. 신경망, 즉 네트워킹이 뒤따라야 합니다. 즉 엔비디아 NVLink 6 스위치입니다. 이건요 초당 240TB의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요즘에는 데이터 센터에 있는 무수한 GPU들을 서로 연결해서 거대한 하나의 GPU로 활용한다는 얘기 들어보셨죠? 그럼 이 240TB라는 게 감이 안 오실 겁니다. 이게 뭐냐면 전 세계 인터넷 트래픽 총량의 2배를 이 작은 스위치 하나만 가지면 다 처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놀랍습니다. 여기에 AI 전용 이더넷인 스펙트럼 X가 더해지면 기가바이트급 데이터 센터에서 25%나 더 높은 처리량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합니다. 네트워킹은요 이런 비용들은 이제 공짜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속도가 빨라지면 그 성능이 가져다주는 가치는요 수십억 달러에 달하기 때문에 뭐 1억 달러 투자했다고 해서 비용이라고 생각을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잘 팔리고 있는 것입니다.
시스템의 신체인 셰시도 완전히 재발명을 했습니다. 그 렉 있잖아요. 길게 그 기판 들어가는 거. 이거 보면 새로운 MGX 셰시를 보면요. 과거에는 수십 개의 케이블을 꽂느라고 그 워커들이 2시간씩 걸려가지고 그 선을 다 연결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휴먼 에러가 나오고 실수도 작고 했다고 하는데 이제는 케이블이 없다고 합니다. 0개의 케이블, 그리고 단 5분이면 조립이 끝나는 겁니다. 즉 선이 벌써 다 달려있어 착착 꽂기만 하면 연결이 된다는 거죠. 또한 100% 액체 냉각을 수용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세계 데이터 센터 전력의 6%를 절감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액체 냉각하면 생각나는 기업 있으시죠? 버티브 홀딩스, 우리 엑센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그 10개 종목에도 그게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는 액체 냉각은 필수입니다. 액체 냉각을 함으로써 전기의 효율이 증가된다. 전력을 아낀다. 지금 전력이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거는 꼭 잘 될 주식입니다. 그래서 45C에 뜨거운 물로 슈퍼컴퓨터를 냉각하는 기적을 엔비디아가 만들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운용 효율 혁신입니다. 엔비디아의 기술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명확한 비즈니스 가치를 제공하기 때문에 엔비디아의 프로덕트는 안 쓸 수가 없습니다. 첫째는 리더십입니다. 엔비디아는 남들보다 빠르게 모델을 훈련해서 시장을 선점하게 합니다. 그래서 엔비디아 제품을 쓰는 사람들은요, 빠르게 연구를 해가지고 좋은 AI 상품을 만들어서 내놓을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수익성을 고객들에게 갖다 줍니다. 이건 뭐냐? 와트당 처리량을 극대화해서 데이터 센터 운영자의 매출을 높여줍니다. 그래서 엔비디아 칩을 쓰는 데이터 센터하고 다른 칩을 쓰는 데이터 센터는 차이가 많이 난다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데이터 센터는 엔비디아 칩을 갖다 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경제성입니다. 토큰 생성 비용을 10분의 1로 낮추어 누구나 AI를 쓸 수 있게 만드는 것이죠. 엔비디아의 동화 시스템은 고객에게 이 세 가지를 동시에 약속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엔비디아는 안 쓰고 못 배기는 게 지금 사용자들인 것입니다. 차트를 보십시오. 거짓말하지 않는 숫자들입니다. 10조 개의 파라미터를 가진 거대 모델을 훈련할 때요, 루빈 플랫폼은 블랙웰보다 4배 적은 시스템으로 같은 시간 안에 작업을 끝냅니다. 즉 효율성이 4배 높다는 거죠. 그리고 공장 처리량은 10배 더 높고 토큰 생성 비용도 10분의 1 가격입니다. 그래서 엔비디아의 고객들은 시간과 비용을 함께 혁신적으로 절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고객들이 다음 개척지에 가장 먼저 도달하도록 돕고 있는 것이죠. 엔비디아가 왜 무섭냐면요, 엔비디아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압도적인 성능의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면 개발자들이 저런 시스템을 쓸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의 생태계를 다 끌어들이는 거죠. 그러면 이것은 독보적인 시장 점유율을 제공하게 되고, 엔비디아는 그래서 번 돈을 가지고 또 막대한 R&D 재투자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더 좋은 시스템을 더 빠르게 만들게 되고, 결국은 이게 계속해서 쳇바퀴 돌듯이 돌아가는 순환 구조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엔비디아의 멈추지 않는 성장 엔진입니다. 누구도 흉내낼 수 없습니다. 투자를 고민하는 여러분께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미래의 승자를 구별하는 법입니다. 자, 시장이 거대하고 명확한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가? 그 기업이요, 투자할 기업이, 또한 투자할 기업이 단일 제품이 아닌 복제 불가능한 통합 시스템을 구축해 놨는가? 또 그 기업이 기술적 우위를 명확한 비즈니스 가치, 비용, 속도, 수익으로 전환하고 있는가? 성공이 더 큰 성공으로 이어지는 지속 가능한 성장 엔진을 갖추었는가? 그래서 이러한 기업들을 찾으셔야 되는데, 이 모든 질문들에 모두 예스라고 할 수 있는 기업, 그것이 바로 훌륭한 기업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엔비디아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강조드립니다. 엔비디아는 더 이상 칩 회사가 아닙니다. 엔비디아는 칩부터 인프라, 모델, 어플리케이션 이르기까지 전체 AI 스택을 재발명하는 AI 공장 건설 회사입니다. 모든 기업이 자신만의 AI를 생산할 수 있도록 엔비디아는 가장 강력하고 효율적인 공장을 계속해서 지어 나갈 것입니다. AI의 미래는 엔비디아 위에서 시작된다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엔비디아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 주가가 속 시원하게 안 오른다고 해서 팔아버릴까 생각하시 계실 수 있습니다. 이제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할 겁니다. 믿으시면 됩니다. 이번 CES에서 젠슨 왕이 연설한 내용을 분석해서 축약해서 엔비디아의 현재와 미래를 조명해 보았습니다. AI는 엔비디아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는 혁명이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저도 엔비디아는 굳게 믿고 있습니다.
자, 엔비디아 요즘에 좀 안 오른다고 좀 걱정 너무 마십시오. 이제 결국은 갈 주식이고 성과는 계속해서 좋아질 것입니다. 자, 엑스텐모스 포트폴리오 운영 결과 나왔는데요. 보시면 현재 마이너스 1%대로 많이 이제 줄어들었습니다. 이게 현금까지 합치면 마이너스 1%고요. 주식만 보면은 캐시가 좀 있기 때문에 2.33% 마이너스입니다. 그래서 지수 대비해서는 2.4% 아직 뒤져지고 있는데, 보면은 코인이 좀 많이 올라줘야 됩니다. 비코인에 지금 물려 있고, 마이크로소프트가 좀 여전히 좀 부진하고요. 그다음에 애플이 조금 이제 좀 부진하죠. 현재 이렇게 돼 있는 상황이고, 전부 다는 보합권 내지는 플러스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아이온큐가 가장 많이 돈을 벌어주고 있는 친구입니다. 엑스텐포트도 진짜 많이 올라왔습니다. 어제 2.38% 상승을 해줬고요. 그래서 누적으로는 13%대로 훌쩍 뛰어넘었습니다. 그래서 지수 대비는 5.2%, 한때는 10% 넘게 괴리가 났었는데요. 지금은 많이 따라잡아서 5.2% 차지하고 있고요. 아마 지금 코어위브가 제가 제일 많이 포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좀 상승을 더 해준다면은 이 따라잡는 속도는 더 빨라질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끔 분석을 하지만은 전체 포트가 현재 포트폴리오에 지금까지 누적으로 기여한 금액적으로 얼마나 수익을 기여하고 있느냐, 각 종목들이 하는 걸 분석을 해보면 지금 돈을 벌고 있는 게 25종목이고요. 패를 한 게 14종목입니다. 그래서 전부 39종목 제가 매매를 했었고, 현재는 한 21개 정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64%의 승률을 보이겠습니다. 승률이 좀 많이 올라왔습니다. 이제 장 올라오면서. 그 손익비는 1.09로 드디어 1을 넘어섰습니다. 뭐 0.98, 0.87까지 내려갔었죠. 그래서 손익비가 많이 올라왔다. 그래서 관건은 지금 가장 많이 손실을 보고 있는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즉 비트코인에 많이 물려 있다, 이렇게 보시겠고요. 저는 비트코인은 뭐 10만 불, 11만 불 당연히 다시 갈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도 금방 이 로스를 많이 줄여줄 거다 하고, 그동안에 로스들이 3,000불이 넘는 것들이 꽤 있었는데 그게 전부 다 아래로 내려왔고요. 특히 그 저희가 코어위브 많이 가지고 있는 거는 이제 플러스로 전환이 됐습니다. 여기 보면 플러스 나와 있죠. 요게 한때는 한 3,000불까지 마이너스가 갔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한 열흘 사이에 3,000불을 포트에 벌어주었다 하는 상황이 나옵니다. 그래서 역시 믿는 주식이 가장 빠르게 돈을 벌어준다 하는 거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개인 투자가의 딜레마가 있죠. 실패를 많이 하십니다. 왜 그러느냐? 결국은 심리적 장벽이 실패를 부릅니다. 막 주가가 빠질 때는 이거 진짜 못 가지고 있겠다 하고 공포에 질려서 팔아버리십니다. 그러면 좀 안도를 하시게 되죠. 이제는 더 슬프지는 않겠구나. 그런데 얘가 급반등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또 그거를 고민하다가 또 고점에서 또 따라잡게 되시고요. 그래서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냉탕 온탕을 왔다 갔다 하시다 보면은 손실이 누적이 돼서 되게 마이너스가 많이 납니다. 즉 코어위브를 일례로 말씀을 드려도 이게 70불이 깨지고 뭐 65불도 근처까지 갔었고, 그것도 잠깐 깼었습니다. 그럴 때는 진짜 이건 더 이상 안 되겠다, 이거 부채가 많아서 망한다고 그런다 해서 거기다 파신 분도 많으실 거예요. 그렇지만 거기서부터 지금 90불까지 다시 올라왔습니다. 이런 게 주식입니다. 이런 게 주식 투자고요. 그래서 결국은 주식 투자는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을 믿음으로써 이렇게 견딜 수가 있지, 이것에 대한 의심을 가지시기 시작하면은 굉장히 어려운 게 주식 투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엑스텐 전략은요, 3단계 핵심 운영 규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엄선된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진짜로 좀 연구를 하시고 여기저기 찾아보시고 하시면서 이거는 진짜 좋은 주식이구나, 돈을 벌 수밖에 없는 회사구나 하는 판단이 드는 회사를 가지고 일단 무조건 초기 매수를 하십니다. 어떤 분들은 주식을 안 사시고 기다렸다 좀 빠지면 사야지 하는데 안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냥 날아갈 수 있습니다. 어제 제가 추천드렸던 알리바바도 그렇습니다. 이거 좀 더 빠질 것 같으니 좀 빠지면 사야지 했는데 바로 10% 올라가 버리잖아요. 그런 식으로 무조건 사십니다. 그리고 뭘 하느냐, 딱 안착을 하시고 10% 빠질 때마다 추가로 사시는 거예요. 언제까지? 빠질 때까지. 그리고 반등을 해서 본전이 되면 50%를 털어내는 겁니다. 이거요, 그냥 들어보시면 뭐 저거 나도 다 알아, 저렇게 하면 되지 하는데요, 하기 진짜 어렵습니다. 매일매일 10% 아래 떨어지는 데다가 매수 주문 넣어놔야 되고요, 본전 되는데 매도 주문 내야 됩니다. 어쩔 때는요, 이게 하루에 본전 갔다가 또 15% 빠졌다가 본전 갔다가 15% 빠졌다, 몇 번 흔들립니다. 그럼 거기에 계속 맞춰서 매매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한 종목만 있는 게 아니라 10종목이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게
건씩 주문을 넣어야 됩니다. 매일매일. 굉장히 어려운 것이죠. 그리고 그걸 숫자를 다 계산해서 가지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쉽지는 않다. 그렇기 때문에 돈을 버는 전략입니다. 쉬우면은요 돈이 안 벌립니다. 그리고 안전마진 전략은요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하락은 매수의 기회다. 땡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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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계속 물타면 되시는 거고요. 본전이 되면요 후 하고 안심하시는 게 아니라 그때서 신이 나셔야 됩니다. 왜? 수익의 시작이니까. 본전부터 수익입니다. 본전이 안 되면 수익이 안 나시는 거잖아요. 본전을 넘어가는 순간 물론 제가 투자한 금액의 반은 회수를 하지만 반으로 편안함을 느끼실 게 아니라, 이걸 과연 반을 내가 버려야 되는가? 그냥 가지고 있으면 이제 앞으로 계속 오를 텐데 하는 욕심이 생기셔야 돼요. 사실은요. 안도감보다는 아쉬움이 생기셔야 되는데, 왜냐하면 그때가 수익의 시작의 기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생각들을 자주 해보시면은요, 주식은 빠지면 사는 거고 오르면 그냥 버티는 거구나. 근데 많은 개인들은 거꾸로 생각하세요. 오르면 한 5% 오면 파는 거고 빠지면 버티는 거다. 그렇게 하시면 돈 못 벌거든요. 근데 그 반대로 하시면 돈 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엑스텐 시스템은 진짜로 오래 제가 활용을 해갖고 개발을 했고, 그래서 아마 이런 시뮬레이터는 저희 회사밖에 안 가지고 있을 겁니다. 이게 과거 20년 전 데이터부터 쭉 준비해가지고 2022년도가 굉장히 어려운 시장이었잖아요. 그때 만약 엔비디아를 2022년 초에 사서 3년까지 가지고 있었다, 2년 동안, 그러면 지수는 1% 빠졌고요. 그래도 엔비디아는 64%나 올라줬습니다. 왜 올라줬느냐? 좋은 주식이니까요. 좋은 주식이니까 지수보다 더 올랐습니다. 그런데 2년 동안 7번 사시고 3번 파시잖아요. 이것도 장을 보고 고민해서 파시는 게 아니라 그냥 정해진 규칙대로 7번 사시고 3번 파셨다. 10번 매매를 하셨다 하면 나의 수익률은 2배가 넘습니다. 177%가 나옵니다. 바로 이게 엑스텐 안전마진 전략의 효용성입니다. 아무 생각 없이 좋은 주식 가지고 가시는 것도 정답. 그런데 좀 생각을 가지고 귀찮더라도 올 때마다 사고 팔고 하는 것, 이거는 더 정답. 왜? 수익이 더 나니까. 그리고 사실은 빠지는 장세에서 2022년까지 매매를 했죠. 2023년도는 장이 계속 올라왔습니다. 이때는 그냥 가지고 바이앤홀드 하셨으면 되세요. 그래서 이게 맞는 전략이다. 그래서 올해는 제가 엑스텐 전략에 대해서, 이거는 빙산의 일각입니다. 이걸 하시려고 그러면요 여러 가지가 조화롭게 막 합쳐져야 돼요. 그래서 사실은 이거를 강의로 만들어서 제가 유료 강의로 해서 한 2달짜리 코스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200만원 받아도, 여러분들 이거 아시잖아요. 엔비디아 하나만 적용하셔서 하셔도 100% 수익이 더 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200만원이 뭐냐, 한 2천만원, 2억 더 버실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런 거를 차근차근 하나하나 조목조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자꾸 워렌 버핏처럼 기업 읽기를 왜 말씀을 드리느냐, 여러분들 주식 투자하실 때 소문 듣고 사셔도 돈 벌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 좋대, 소문 듣고 얘기 듣고 사셔서 수익 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더 좋은 투자 방법은 뭐냐, 적어도 삼성전자 재무 상황 한번 쭉 밝혀보시고, 그 다음에 또 여러가지 뉴스들, 기업에 관련된 것들 종합적으로 해서, 분석은 아니지만 그래도 얘가 이래서 잘 되는구나 하는 거를 아시면서 주식을 가지고 있는 거랑, 아무것도 모르시면서 주식을 갖고 있는 거랑은 전혀 다른 경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자꾸 이렇게 재무제표, 그러니까 재무제표가 어렵지 않습니다. 진짜로 이게 보시면은요 그냥 노래 가사 써 있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재무제표를 읽는 법을 자꾸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 이런 것 때문이다 하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트레이딩 공부방도 계속 하는 거는 뭐냐, 이 지표라는 거, 그 다음에 이 차트라는 거는 뭐냐면은 그냥 주식이 겪어온 스토리를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스토리를 쭉 한번 읽어보시면 앞으로 얘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애구나, 뭐를 근간으로 방금 전에 분석했던 기업 내용을 가지고 과거에 이렇게 올라왔을 때 이런 일이 있었고, 그럼 앞으로는 얘의 이런 체력 가지고는 이렇게 될 수 있겠구나 하는 거를 미리 읽어보는 겁니다. 훈련을 시켜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거기 때문에 이 기술적 분석도 꼭 필요하십니다 하는 말씀드리면서 트레이딩 공방도 이제 같이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뭐 한 4개월째 백선 프로젝트 말씀드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고민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떻게 해야지 여러분들이
아주 잘 이런 거를 조목조목 갖추셔가지고 스스로 투자를 하실 수 있는 자리매김을 할 수 있을까 하는데 이게 아이고야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자꾸 하다가 갈아엎고 하는데 결국은 그래서 그냥 기본부터 하자 해서 제가 그 재무제표 읽는 거는 먼저 상품으로 내놓을 거고요. 그 다음에 진짜로 말씀드리지만 제가 요즘에 그 줌 좀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줌은 그 전에도 썼지만 좀 더 잘 쓰기 위해서 이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줌을 좀 활용해서 저희 그 지금 자문 가입해 주신 고객분들 이제 몇십 분 계세요. 그분들 모시고 제가 한번 파일럿으로 제가 뭐 장중에는 이렇게 좀 해보려고 합니다 하는 거를 계속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만간 그렇게 줌으로 해서 이메일로 제가 그 초대장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문 가입해 주신 분들은요, 오래 기다리셨어요. 너무 오래 기다려서 죄송하고요. 그래서 한번 제가 다시 이메일로 한번 약식으로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그런 거는 차근차근 파일럿으로 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뭐 좀 구태연하게 이런저런 얘기가 많았는데 사실은 주식 투자라는 게 단지 좋은 종목을 제때 사서 수익을 내는 것만은 아닙니다. 그거는 신의 영역인 것 같고요. 사서 오르면 다행이고요. 사서 빠져도 뭐 다음에 또 더 빠지면 더 사면 되지 하는 자신감을 가지셔야지 결국은 주식 투자에서는 성공하신다, 승리하신다 하는 말씀 드리고자 좀 길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는 제가 좀 여러모로 좋은 정보 많이 이제 찾아내고 그 다음에 좋은 분석해가지고 여러분 도움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늘도 너무 많으셨고요. 내일은 더 좋은 영상 가지고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